네, 본격적인 설명의 시작에 앞서 교육혁신원 김현정 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시자마자 사진 촬영하자 그래서 당황하셨죠? 네, 저도 첫 순서인지 몰랐네요. 네, 아마 지금 이런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이렇게 학습자 설계 융합정보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미래 인재상으로 융합 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요즘에는 뭐 항상 듣는 얘기니까 융합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가 사회나 산업의 수요에 맞춰서 제공하는 융합전공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자가 설계하는, 우리 학생들이 설계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받고, 그리고 또 본인에게 맞는 것들이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뭐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들어보신 친구를 따라온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라도 학습자가 주도가 돼서 설계를 하는 융합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큰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례를 이미 이제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 선배들의 얘기도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본인이 하고 있는 전공, 관심 분야 이런 것들과 맞춰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듣고 또 정보도 많이 얻어가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혁신원 윤주영 연구교수님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처음 듣고 왔거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포스터를 보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안 학생들이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대부분 잘 모르는 학생들이군요. 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전공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습자 설계란, 즉 말해서 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더니 본인이 관심사나 뭔가 진로에 대한 딱 맞는 전공이 없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전공이나 진로에 맞춰서 전공을 설계해서 융합해서 본인 스스로, 학생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공을 우리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영상과 함께 같이 보면서 자세한 설명할 거고요. 제가 설명이 끝나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 두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 설계를 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회를 다 듣고 나서 의문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아는 선에서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학교의 외대의 학점 이수 제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다들 주전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전공 심화를 통해서 단일 전공을 하거나 또는 전공 심화와 21학점 부전공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공에다가 주전공에다가 이중 전공을 같이 설계를 하는 이런 학점 이수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이중 전공이라는 이 트랙 안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전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학과에 가서 이중 전공을 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학과나 연구소에서 만든 전공을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일단 학교나 학과에서 만들어 놓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가능한 융합 전공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브릭스라는 거죠. 그렇죠? 브릭스 전공을 하면 경제 학사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일반 이중 전공, 우리 대학 내에 있는 이중 전공에도 나의 관심사나 진로에 관련된 것들이 없고,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 융합 전공에도 리스트를 살펴보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학과에 있는 교과 과정을 융합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융합 전공을 우리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해요. 이건 언제 진입하느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가 되면 이중 전공 신청하잖아요. 그 시기에 일반 이중 전공이나 일반 융합 전공이 아닌 이걸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만약 이미 이중 전공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뭔가 진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겨서 다른 융합 전공을 하고 싶거나 내지는 본인만의 어떤 전공을 설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중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2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동안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선생님들이 수고하셔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간략한 소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부터 잠깐 보시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외대 재학생이라면 잠깐 주목! 화면에 있는 항목을 살펴봐 주세요. 혹시 체크한 항목이 있나요? 만약 하나라도 체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름도 생소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이 직접 설계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전공 트랙 중 하나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학생이 이중 전공을 직접 설계하고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이 직접 설계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나만의 전공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중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일반 융합 전공으로, 매나 지역학 전공은 마이크로 전공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관광 경영학 전공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투어리즘 앤 웰리스 학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기존 학과 및 전공과 동일하거나 단순히 두 전공을 반반 섞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2학기에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고를 확인한 후 학생이 희망하는 이수 교과 과정 초안을 작성하여 전공 교과목 구성에 포함할 학과별 교수 면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완성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세계에 한 발 다가섰지만 여전히 너무 막연하고 어렵나요? 그렇다면 교육혁신원이나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글로벌 프론티어의 DNA를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만의 전공을 만들어 우리 대학에 없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영상을 보니 지금 처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접하신 분들도 대략적인 이해는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거나 내지는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때마다 저의 설명은 변함이 없었겠죠. 근데 와서 본인들이 직접 이수한 학생들의 사례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육혁신원을 들어가거나 내지는 유튜브에서 교육혁신원 유튜브를 찾으시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치셔야겠죠. 치면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가 가장 쉬우면서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좋은 방법은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전공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2개의 전공, 2개 이상의 전공을 융합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일단 먼저 한국 외대에 있는 학과가 없지만 그 학과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령 예를 들면 패션 디자인은 우리 학교에 없죠. 그럼 패션 디자인 경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학과들을 융합을 해야 될 건데 교육과정을 없으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학교에서 그 융합 전공을 위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교육 과정들을 살펴보시고요. 거기에서 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의 교육 과정들을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학교 말고 타 대학으로 가야겠죠. 요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을 보시면 본인의 관심 분야 중에서 본교에는 없지만 국내외 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명과 교과목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에 가장 비슷한 선례를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고 교과목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캠퍼스, 즉 여러분들은 서울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과목이나 또는 교양 과목에서도 해당 전공에 관련된 그 교과목들을 이수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있으면 그거를 짜서 만들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교과목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랬을 때는 외대에 없는 학과에 있는 어떤 전공 교과 과정을 섞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서울 글로벌 캠퍼스 교차 수강을 하거나 또는 타 대학 수강을 통해서 소속 캠퍼스에서 우리가 지금 없는 미개설된 교과목을 이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당 타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와 학점 교류가 가능한 대학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로 타 학교에서 또는 국내외 타 학교에서 학점 교류가 가능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점은 35학점까지예요.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계획한 교과 과정과 관련된 이제 주요 학과 교수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 전공을 제가 설계했는데요. 이 전공이 적절한지, 전공명은 괜찮은지, 또는 학위명은 괜찮은지를 검토를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시는데 먼저 검토를 받으려면 학과 교수님들과 컨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학과 교수님과 이메일을 통해서나 또는 대면 상담을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이 설계한 것들을 가지고 해당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끝에 전공의 이름이나 또는 학위명이 더 명확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청했을 때 미승인이 되지 않고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대학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학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전공 과정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할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전공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우리 학교 말고 또는 다른 학교 말고 외국에 있는 타 대학이나 타 대학에서 서칭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설계하고자 하는 전공에 가장 근접한
교과목들로 구성된 사례를 먼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구글링을 통해서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지난번 글로벌 캠퍼스에서 전공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했을 때 한 학생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 학생의 영상도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타 대학에 개설된 전공과 같은 프로세스로 어떤 교과목들인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 교과목대로 설계를 하시고 거기에서 가감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설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라는 전공, B라는 전공, C라는 전공 마냥 가령 3개가 융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A에 해당하는 전공을 그래도 우리 학교 내나 또는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님 학과에 있는 전공이라면 그 교수님들과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겠죠. 그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공을 설계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융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거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기존 학과 전공과 또는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일반 융합 전공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것과 유사한 전공은 승인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비슷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단순히 2개의 전공을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섞어서 구성을 해서 만약에 조금 졸업이 용이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미승인 사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전공을 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이제 설계를 하는 동안 교과 과정에 대한 학점에도 관심이 여러분 당연히 몇 학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교과목의 총 학점은 60학점에서 75학점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설계한 전공에는 전공 교과목의 리스트가 쭉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필수 선택 반드시 구분하셔서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수 과목이 여기 60에서 75학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수해야 되는 거는 최소 21학점 이상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전공명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융합한 A나 B나 C 중에서 융합한 학과의 명칭이 일부분 들어가고자 한다면,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패션 디자인 경영학과, 경영학과의 과목이나 뭐 이런 과목들이 학과의 명칭을 반영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과목이 21학점 이상이 반드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전공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위명에도 마찬가지예요. 전공명도 여러분들이 정하고 학위명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위명에도 기존 학과의 학위명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학과의 또는 그 전공의 과목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이제 교과 과정을 쭉 리스트를 만들 때 그냥 뭐 기초만 넣고 고급만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학과에서 하는 것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이 있는 것처럼 기초, 중급, 고급 과목을 적절히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이수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뭐 3학년 때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원래 이수를 했던 과목들이 그러면은 내가 만드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넣을 수 있느냐? 네,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나와서 발표할 두 학생은 지금 4학년이 되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이에요. 3학년 2학기나. 그래서 그 전에 이수했던 학점들이 조금 많이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들어보시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 같고요. 교과 과정 설계 시 본교에 개설되지 않는 일부 교과목의 경우 제한적으로 국내외 학점 교류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까 35학점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학교 외에 타 대학일 때는 반드시 그 대학과 우리가 학점 교류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당 학과의 교과목 신청이 타 대학에 얼마만큼의 자리가 티오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가령 예전
경우에도 서울대 디자인 섬유 디자인 학과인가 네 거기에다 의상학과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타 대학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TO가 없어서 중간에 다른 학교로 그 해당 과목을 옮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에 반드시 그건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점 교류 가능 대학, 이수 가능 학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1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신청 공고가 없고요. 작년 2학기 거를 참고하실 수 있고 또는 올해는 이제 올해 2024년 2학기에 신청 공고가 학교 홈페이지에 뜰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초에 확인하시고 신청 공고를 확인하시고 전공 교과목 구성에 포함할 학과별 면담을 실시하셔야 되는데 10월 달에 공고가 떠서 신청을 10월 말에 한단 말이죠. 그 말은 한 달밖에 여유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진심으로 진입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사실은 설계를 하셔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었던 공고들을 확인하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시고 미리 설계를 하시고 요 한 달 동안 또는 그 전부터 학과별 면담을 조금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면담을 실시하고 작성해서 10월 말에 이거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 혁신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다 제출을 하면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1월 초에 이제 심의를 할 건데요. 그러고 나면 통과된 학생들 심의하고 나서 결과를 11월 말에 네, 발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신청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이 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이중 전공 트랙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때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4학년 학생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재학 연한 내에 4학년 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요 재학 연한 내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련된 학점이 모두 취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가능한 학생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같은 융합 전공,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팀을 구성해서 교과 과정을 설계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관광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10여 명의 학생이 신청을 해서 한양대 가서 수업을 들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10명이 다 신청을 같이 설계를 하긴 했지만 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만약에 관심 있는 융합 전공이 있다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획해야 될 것들은 지금부터 어떤 전공을 할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전공을 가지고 전공명을 가지고 그 전공에서 내가 경제학사를 할 것인지 경영학사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의 학위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나중에 보시면 보이시죠? 가령 예를 들면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를 했는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했는데 경제학사,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공학사, 언어공학사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리스트도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관심이나 진로에 관련된 전공이 있으면 그것대로 설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신청 사유, 내가 왜 이 융합 전공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의 신청 사유와 왜 이 전공의 개요, 그다음에 이수 계획, 이수 교과목들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관련 학과 교수님과 컨설팅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교수님과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설계해 놓은 그 전공의 설계 방향과 교과 과정 편성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검토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타 학과나 또는 타 대학 학생이 이 과목이 수강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관련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폼이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출하게 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한다면 이수 신청서인데요. 어떤 것들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한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나와서 또 다 자세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11월 초에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주로 보는 게 기존 전공과 얘가 차별성이 있는지, 별도의 시너지 없이 만약에 단순히 이렇게 섞어서 졸업을 쉽게 하기 위한 구성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점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 승인 현황을 보시면 요런 전공으로 요런 학위로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팜플렛 있죠? 속에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거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있었고, 요 전공이나 예술미학 뭐 이런 법심리학은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동아시아 안보 이런 것들도 다 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로 이제 자주 질문하는 것들이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나 타대학 과목 이수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사실 타대학은 35학점까지라고 했었고, 교차 수강은 전공 설계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교내외 타대학 교류의 경우 어떻게 컨설팅을 받나요? 별도 꼭 반드시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컨설팅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개의 경우 제대로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위를 받으려면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발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목의 변경이 후에 필요한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가능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 하지만 만약 교육 과정이 변경되어서 기존에 있던 내가 설계했던 그 교과목이 없어졌다거나 또는 폐지가 됐다거나 또는 교육 과정이 변경되어서 교과목 명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교과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컨설팅 승인 절차는 당연히 학술적으로 이게 괜찮은지, 엄밀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제일 전공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과목,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전공 있잖아요. 주전공에 있는 교과목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이수 과목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가능은 해요. 근데 가능하다는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1전공의 학점을 다 채우고 나서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이외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전공에 교과목은 포함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서강대나 또는 서울대, 성균관대 또는 한동대에서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 외대에서 하고 있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두 학생이 이제 사례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을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접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하여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동 문화 콘텐츠를 설계하여 이수하고 있는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18학번 배준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 설계 사례에 대해 발표할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18학번 배준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평소에 알고 싶으셨던 원하는 것을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나왔던 메나 무슨 전공을 설계했던 고현욱 가구님의 소개로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그 발표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또 하게 되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5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제 사례에 해당하는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도 개요 정도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 제가 왜 이 전공을 설계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전공 소개에서는 제가 이수하고 있는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설계 및 컨설팅 과정은 제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유의점에 대해 얘기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입니다. 여러분은 융합 전공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왜 이수하려고 하시나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이수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타 대학에 비해서 이중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전공은 일반적으로 이수하시는 이중전공과 융합전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융합전공은 또 학교에서 개설되는 일반 융합전공과 이수자가 직접 설계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이 왜 있을까요? 저는 다른 제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그만의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은 다른 전공들과 다르게 학습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공 과정을 만드는 분들과 전공을 이수하는 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수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수요를 완벽히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강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니즈를 많이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처음 공부를 해보기도 전에 먼저 저희는 전공을 선택하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에 완벽하게 맞는 전공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습자 설계 이중전공은 학습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코스를 만들었고 어떤 코스를 이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중동문화 콘텐츠 전공은 중동과 문화 콘텐츠로 나눌 수 있겠죠. 문화 콘텐츠는 또 문화와 콘텐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중동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구나 라고 일단 간단히만 생각해 주시고 다음 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기입니다. 저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보여주기까지 하는 일을 오랫동안 꿈꾸고 있는데요. 전시 혹은 언론 쪽에 그런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란학과로 입학했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사실 이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란인들은 매일 전쟁 일으킨다고 하고 핵 쏘겠다고 하고 막 어디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명예살인 막 일으키고 이렇게 호전적이고 난폭한 이미지를 좀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란인들이 다 좀 난폭하거나 호전적이거나 좀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란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또 다 막 한 명 한 명씩 만나다 보니까 다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꼭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한국인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이란 사람들도 다 다르고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더 만나본 이란 이외의 다른 중동 국가의 사람들도 다 그냥 각자 개성을 가진 각자 장단점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어느 문화권에서 살았는가 그런 것보다 좀 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은 다 똑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러 저번 학기 이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에서 이제 중동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겨서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시 혹은 언론 계열의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타 문화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별 등 갈등을 줄이면서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지역 간의 긍정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직업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가치 그리고 좀 부수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란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곳에서 이란 사람들과 이란의 사회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진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이란, 나아가서는 중동의 교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중동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란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밥줄이 점점 끊길 수도 있겠죠? 저 그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동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콘텐츠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콘텐츠들이 편향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꼭 나쁘게 만드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너무 중동에 혹은 이란에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제 업을 이어간다면 저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막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동의 교류가 많아지고 한국의 중동이 더 많이 소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점차 심해지고 인식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콘텐츠도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편향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식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중동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고 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제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 과정을 설계했냐면요. 중동 문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학사 학위가 수여되고요. 살짝 곁들여 말해보자면은 전공명, 학위명, 그것도 국문과 영문을 모두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전 이 과정의 커다란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문화를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랍어과 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하고 페르시아어 이란학과의 지역학 과목들도 당연히 배웁니다. 문화 콘텐츠학 그리고 세계문화예술 전공의 과목들에서는 콘텐츠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히게 됩니다. 아까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아랍어과의 신청학점이 가장 많죠. 이거는 학위명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4학년 1학기에 이 코스를 시작했는데요. 보통 4학년 1학기라면 새로운 코스를 시작하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수한 과목을 이 과정 안에, 이 코스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요. 기수 여부에 OX가 있잖아요. 저기 제가 이수한 과목들은 먼저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를 내가 이수를 했다. 그렇지만 여기 넣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타당하다라는 설명이 합리적이면 충분히 이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뒤에 보시면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제 본전공에서도 몇 개 이미 이수한 상황이었고요. 문화 콘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이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원래 이중 전공은 문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좀 더 지역적인 부분에 하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코스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랍어과에도 저기 보면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상하잖아요. 본전공이 있고 그리고 이중전공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중전공을 한 번 바꿀 수는 있어도 두 번 바꿀 수는 없는 게 저희 학교 규칙인데, 학칙인데 저기 보면 아랍어과에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연 진짜로 아랍 쪽을 다루고 싶은 게 맞나 좀 알아보고 싶어서 먼저 자선으로 자율선택 과목으로 넣을 생각을 하고 들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다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항상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중급, 고급 과목들을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4장부터는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이 직접 설계한 후에 교수님께 컨설팅 받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과정 설계 이전에 그것이 과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코스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공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정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융합해서 전공 과정을 설계하시고, 자신이 설계하는 과정이 또 그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혼동이 올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비유해 보자면은,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상당히 많이 요즘 올랐거든요. 무릎이 아픕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막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좀 살이 빠지기보다는 좀 근육이 붙겠죠. 근데 같은 운동이라고 이제 제가 근력 운동을 계속 한다면은 맞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는 지도 교수님을 구하고 교수님께 컨설팅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교과적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먼저 아랍어과 학과장님께 연락드린 다음에 관련 분야 교수님을 배정받은 케이스고요. 교수님의 컨설팅 과정에서 전공명과 학위명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전공명과 학위명은 자신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어떤 걸 나타내는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전공명, 학위명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전공명, 학위명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수정 그리고 보완 과정을 거치면은 완성됩니다. 저는 5학기부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서 무려 7학기에 이 과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오랜 고민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목표가 명확했고, 그에 따라서 확신이 있어서 설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벤치마킹할 분야가 좀 잘 없었다는 것도 제 특징이고요. 이미 이수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학년이지만 정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해외에서 설계와 컨설팅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교수님 그리고 학종지 선생님들과 비대면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꼭 정말 제발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를 공지가 나오고서 시작하면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가지고 정리해보자면 22년도부터 23년 1학기까지는 제 꿈이 무엇이고 정말 이 과정을 이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23년 8월부터 간단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9월에 이란에 가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10월에 지도 교수님을 배정받은 뒤에 컨설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유의점인데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도덕적인 부분, 뭐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자신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목표와 과정이 부합하는가, 내가 이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어려운 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미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공 코스가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혼자 못하겠으면은 다른 분들께 많이 여쭤보고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학습의 깊이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방대한 분야를 다뤄서 깊이가 얕진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습사 설계 융합 전공은 3중 전공, 4중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문화 콘텐츠, 아니면 세계문화예술 전공과 아랍어, 페르시아어 이란 학과를 다 같이 합쳤지만 크게 나눠서 두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분야가 넓어지기보다는 중동에서의 콘텐츠 좀 더 지역적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야를 다뤄서 깊이가 얕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공명과 학위명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요강에 부합하는가, 저희가 아까 나왔다시피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지 않으면은 기한을 놓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학과별로 이제 교수님들마다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들을 수 없다, 다른 학교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겠고, 개설 과목이 해에 따라서 한 해는 있다가 한 해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요즘 자율전공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자율전공이란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입학을 해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융합해서 합쳐서 그 의도에 맞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율전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심리학을 설계하여 이수하고 있는 포르투갈어 20학번 한예원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법심리학에 관해 설명할 포르투갈어과 20학번 한예원입니다. 발표는 전공 소개, 전공 설계 및 신청 계기, 전공 설계 과정, 컨설팅 과정, 전공 이수 교과목 및 커리큘럼, 전공 설계 시 유의점에 관해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심리학은 심리학과 법학 두 분야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법학이 결합이 되는 것에 다소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심리학은 법체계 내에서 심리학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신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허위 자백,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여 형사법체계의 운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목격자 지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많은 경찰서에서 목격자 지목 방법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심리학이 임상에서 적용될 경우 성범죄나 폭력범죄와 같이 특정 범죄 행동에 대한 역학,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임상적인 평가 도구와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연구하거나 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 피고인, 수용자들에 대한 평가와 법체계 내에서의 치료 방법을 고안하는 등 형사적 실무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지심리학을 이용한 법과 연관된 지각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목격자 지목, 목격자 기억의 정확성, 허위 자백의 영향성, 거짓말 탐지 능력 등이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하고 융합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에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분야로 진로 고민을 해오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진학 후 형법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고민을 하면서 법심리학이라는 범죄심리학보다 상위 개념의 학문을 알게 되었고, 당시 학교에는 심리학 전공이 부재하여 여러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고 방안을 찾아본 결과 본교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법학 전공인 국가리더 전공과 심리학 전공을 융합하여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설계하는 과정은 먼저 범죄심리학 전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당 학문의 상위 개념 학문인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하고자 하였고, 이에 전공명과 학위명을 설정한 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법심리학과의 커리큘럼을 참고하여서 학부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진술 분석 등의 과목들과 유사 과목들을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법학 과목의 경우 본교의 국가리더 전공을 통해 이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심리학 과목은 당시 본교의 심리학 전공이 부재한 상황이라 타대학 학정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뒤 보충해야 하는 부분은 본교의 상담 UX 심리 전공을 이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전공 이름 혹은 학위명에 융합한 학과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제 경우에는 법심리학이고 심리학사였기 때문에 심리학 전공을 21학점 이수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법심리학 전공으로 심리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리더 전공에서 21학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와 상담 UX 심리 전공에서 총 21학점을 합쳐서 최소 이수학점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설계한 뒤 매년 2학기 중순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여 학생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공의 교수님들과 컨설팅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법학회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창현 교수님과 범죄와 형벌을 가르쳐 주신 김성규 교수님, 총 2분의 형법 교수님께 컨설팅을 요청드렸고, 심리학과의 경우 당시 제가 고려대학교로 타대학 학종 교류를 나가면서 이상심리학 과목을 수강 중이었는데 해당 과목 교수님께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법심리학 전공의 의의와 향후 진로 등을 보시면서 이수 교과목 리스트, 커리큘럼을 수정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심리학의 경우 완전한 심리학과 학부생이 아니라서 통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으나 교수님께서 심리학은 통계에 기반한 학문이므로 통계 관련 과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심리통계 및 실습 교과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융합 전공인 만큼 설계하는 본인이 융합하는 전공들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커리큘럼과 과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수님들과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세운 전공에 관해 피드백을 받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타대학 학점 교류를 이용하는 전공의 경우 컨설팅을 부탁드릴 교수님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여유를 두고 컨설팅을 부탁드릴 교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이수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가 리더의 경우 총 9과목 24학점을 설계하였고 이 중 6학점을 제외한 총 18학점을 제가 이미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경우 총 10과목 30학점을 설계하였으며 이 중 21학점을 이미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상담 UX 심리 전공의 경우 총 6과목 18학점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대다수의 과목을 융합 전공 신청서를 내기 이전에 이수하여서 이미 자선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쌓아놨던 상황이었고 이를 신청서를 내면서 융합 전공으로 묶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혹시 본교에 없는 전공을 융합하여 타대학 학점 교류를 나갈 예정인 경우 타대학 학점 교류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나갈 수도 있고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 유의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타대학 학점교를 이용하여 융합전공을 신설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공에 관해서 설계를 해두고 자선으로 들은 후에 전공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인수 교과목 및 커리큘럼은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전공을 설계할 당시에는 본교에 심리학 전공이 없어서 본교에서는 법학 과목 위주로 이수하고 타대학 학점 교류를 통해 심리학 전공을 이수하였으며 추후 보강을 해야 하는 과목은 본교에 신설된 상담 UX 심리학 전공을 통해 이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는 본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전공을 우선적으로 듣고 추후 보강해야 하는 과목들을 타대학 학점 교류를 통해 이수하는 것이 맞으니 해당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공 설계 시 유의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기존 전공과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학과, 전공 혹은 융합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은 특정 학사를 따기 위해 혹은 졸업을 쉽게 하기 위해 전공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부전공으로는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학점은 해당 학번의 이중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합니다. 저는 20학번이고 20학번 기준으로 이중전공의 경우 4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심리학 동안 42학점을 이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중변경 기회를 사용한 학생도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학년 2학기 신규 이중전공 신청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용한 타대학 학점 교류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공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본교에 없는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타대학 학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타대학 학점 교류의 경우 타대학의 전공 수업을 듣고 해당 학점을 자선 혹은 전공 학점 등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 교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총 성적 평균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3학기생에서 7학기생으로 이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반려가 된 경험이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타대학 학점 교류를 갈 경우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의 수가 20학점이 아니라 17학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학기의 수는 2개의 학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에 전부 다 17학점 전부 타대학 과목을 수강하여도 되고 본교와 타대학을 섞어서 수강하여도 되지만 과목들을 합쳐서 한 학기에 총 17학점만 들을 수 있고 계절학기 포함 최대 2개 학기만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재학 중 국내외 타대학 교류, 인턴십, 기타 인정 학점 제도 등 정규 및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35학점입니다. 따라서 타대학 학점 교류 말고 다른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학우분들은 사전에 학점들을 분배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대학 학점교류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학계획서와 학점교류 신청원입니다. 수학계획서의 경우 해당 전공의 어떤 수업을 왜 듣고 싶은지, 자신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써주시면 되고, 학점교류 신청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강 예정 교과목인데, 자신이 들을 과목을 미리 해당 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학수번호를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을 우리 학교 학점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혹은 자율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보시고 신청원에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타대학 학점 교류의 경우 계획과는 다르게 본인이 학점 교류를 원했던 학교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달리 학점 교류를 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교 자체 선발을 거쳐야 되고 2차적으로는 서울대 내부에서 선발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다른 학교들과 달리 총 2번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다른 대학보다 높습니다. 또한 한양대의 경우 제가 교류하고자 한 심리학과가 학교 자체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후보지에서 제외를 했어야 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학과 단위로 학점 교류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몇 가지의 전공 수업들만 학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서 후보지에서 제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점 교류를 원하는 학교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변수가 꽤 크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설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학교를 정하고 학점 교류를 나가도 생각보다 교환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진은 제가 교류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수강 신청 화면인데 교환학생의 경우 전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그라미 표시가 된 과목들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동그라미의 경우 3학점 수업이 아닌 1.5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여도 본교에서는 1.5학점짜리 수업이 없어서 본교 학점으로 치환이 안 되는 수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 많은 수업들 중에서 제가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타대학 학점 교류를 이용하여 전공을 설계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서 설계해 주셔야 하며 전공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수정이 어려워서 결국 전공 이수를 못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처럼 미리 학점 교류를 통해 자선으로 학점을 받아둔 뒤 전공을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포르투갈어과고 범죄 쪽으로 이중전공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본전공이랑 너무 관련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이거든요. 그 포르투갈어는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궁금하고 그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졸업 후에 진로부터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졸업 후에 진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본전공과 관련이 없는 경찰이나 수사기관 쪽으로 진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범죄 심리학에서 심리학사를 취득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일 명확한 진로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러가 되어서 범죄 분석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범죄 심리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심리학사를 또 취득을 해야 되고 학부 과정에서도 이제 심리학사를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전공을 통해서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를 하고 심리학사를 취득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아마 제 1전공은 거의 살리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설계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이용해서 만든 전공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르시아어 이란어과인데 저도 소수학과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전공을 살려야 될지 말지 아직 1학년이어서 들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포르투갈어 쪽으로 진학을 할 생각 없었는지 아니면 왜 그 이중 전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 분야로 진로를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다가 이제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진로가 한번 중간에 바뀌어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했던 뭐 국영수 공부를 이제 하지 않고 제가 뭐 법학계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부들을 해보면서 제 본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범죄 심리학 쪽으로 좀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본 전공보다는 이중 전공을 위주로 해갖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 특수한 케이스고 어찌 됐든 1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본 전공을 해보실 수 있을 만큼은 해보시고 뭔가 본 전공에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 본 전공이랑 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중 전공을 고안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이시라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이중 전공을 변경을 한번 했어도 다시 또 이거는 융합 전공을 만들 수 있다고 그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2학년 학생인데 혹시 주변이나 혹시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2학년 때 이중 전공을 했음에도 그거를 변경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학점 관리를 잘하거나 하면은 다 학점을 잘 채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상으로 보셨을 때 2학년에 바꿔도 좀 문제가 없고 충분히 잘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마지막 그 말씀을 못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2학년 때 그래서 이중 전공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때 이거를 변경해서 융합 전공을 하려고 하면은 학점상으로 아무래도 지금 2-2라서 조금 다시 학점을 채우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해서 경험상으로 보셨을 때 이거를 잘 설계해 나가면은 그렇게 문제 없이 학점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학년 2학기면 사실 이제 절반 정도를 학교를 이미 다 다니신 거라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중 전공이 있으신 분야랑 완전 무관한 전공을 설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완전 무관하진 않습니다. 완전 무관한 게 아니라면 사실 저도 전공 설계를 2학년 2학기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청서를 낸 건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수하고 계시는 이중전공이랑 완전 무관한 전공으로 다시 처음부터 42학점을 수강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도 충분히 이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설명과 사례 발표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흡사빌리티를 통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 신청을 받을 당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사전 질문도 받아보았는데요. 그중 공통적인 질문 9가지에 대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장 시 나눠드린 가이드북에 함께 끼워져 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잠깐. 조금 전에 질문했었던 것과 연관해서 이중 전공을 처음 신청했다가 두 번째 다시 변경을 했을 때의 문제는 이제 학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니까 그게 지금 궁금한 거죠. 사실은 상관이 있다면 기존에 들었던 이중 전공을 융합 전공으로 같이 편입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리고 재학 연한 내에 이게 다 끝날 수 있다면 사실 여기 4학년 때 진입한 학생도 있고, 물론 그 전에 들었던 수업들이 많이 편입이 된 경우인데, 특히나 일한어과 같은 경우는 자선으로 들었던 것 같고, 문화 컨텐츠는 이중 전공을 하다가 지금 그 이중 전공에서 조금 더 심화된 것으로 가면서 융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하던 걸 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에도 저는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원래 이수했었던 과목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중 전공이라 하면 1학년 2학기 때 보통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중 전공을 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바꾸는 경우가 생기면 조금 늘어나겠죠. 보통은 그러면 2학년 2학기, 3학년 이쯤이 되는 것 같고요. 4학년 1학기에 신청한 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한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선을 먼저 듣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리스크는 줄긴 하겠지만, 그 학교에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라고 했었을 때 자선으로 듣고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공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설계를 해놓고 했다가 만약에 어려움에 부딪히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수업을 못 듣게 되거나 우리가 진입을 못하게 되면, 만약에 타 학교에 교류를 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원래는 제대로 가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아시고 나중에 뭐 활용은 하실 수 있기는 하겠죠. 네. 추천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들었으니까 그 추천을 받아들이든 하든 안 하든 여러분 판단이긴 하지만 원래의 방식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자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놓고 진입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거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왔었던 것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위를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설계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학위명, 전공명 다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졸업 요건은 설계한 대로 그냥 42학점을 다 이수하면 되는 거고요. 필수로 했던 것들 특히 다 포함해서 하면 되는 거고, 졸업시험 혹은 졸업 논문이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이수한 과에서 조금씩 들었기 때문에 해당 전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디죠? 규정에 보면 학과에서 원하는 경우는 졸업시험이나 졸업 논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요구를 하는 곳은 없었어요. 융합을 했었을 때. 그리고 요것도 타대학과 수업 연계해서 전공을 마치면 타대학 수료증이나 재학증명서, 수강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수료하고 나면은 성적이 나오겠지만, 타대학의 경우에는 그 대학에다 직접 문의를 또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국내 대학과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규정을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들도 쫙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관련된 규정도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공 설계 시 자격 조건 뭐 캠퍼스 간 교차, 학점 커트라인 이런 거 없습니다. 학점 커트라인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계하는 대로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타대학 교류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었죠. 3.0 이상이어야지 타대학 교류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예체능이나 외대에 없는 전공 계열을 설계할 때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예체능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뭐였죠? 의상학과. 근데 의상학과는 약간 학교마다 조금 특징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베이스가 미술이 아니어도 되어서 그 학생은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스페인어과 학생이었는데 같이 또 이탈리아어과 학생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했었고, 홍대 같은 경우는 아마 미술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학과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에 다시 보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락처는 교육혁신원은 전공 설계를 할 때 이런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물어보실 때 연락하시면 되고요. 제출은 학사종합지원센터에다 하시는 거고, 서울이나 글로벌. 그리고 학과마다 관련된 것들은 학과 사무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직접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마치시고 나가는 길에 보여주시면 기념품도 수령할 수 있으시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주영 교수님과 전반적인 역량에 대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전공 말고 또 뭐 지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편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학점 인정이 되는 현장 실습을 가게 될 경우에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했을 때 학점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가야 되는 거를 집어넣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트라 해외 무역관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 뭐 국제 통상이나 그런 거에 대한 학점 인정을 일정 부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경제학사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학점 인정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반드시 만약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학종지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학종지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학종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귀찮다라고 할 정도로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시고 이 길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거든요. 이중 전공을 하거나 할 때 적용되는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그런 현장 실습을 갔다 왔다면 추후에 학점 인정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이중 전공이 지금 AI 융합 전공인데 네. 이쪽을 교직 과목이랑 엮고 싶어서 원래는 컴퓨터 공학과가 글로벌 캠퍼스에 있고 이게 이제 교직 과목이 원래는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제가 컴퓨터 교육과 쪽에 커리큘럼을 딴다면 네. 졸업할 때 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졸업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교직 과정을 넣을 거잖아요. 네. 넣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학종지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 사정을 할 때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혁신원에서 답할 부분은 아니고요. 학종지에 반드시 지금 한 질문 그대로 해서 질문을 한번 하고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학종지에 뭐 전화를 할 때는 그 관련 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담당 하시는 분, 네. 아니면 교직 관련.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 아까 전에 설명해주신 이중 전공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이제 이중 전공, 그러니까 부전공을 선택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와서 복학을 하는데 그때 잘 그게 부전공 선택한 게 안 맞았어서 이중 전공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인주 전공, 그래서 아까 말씀을 두 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중 전공 신청할 때 저는 부전공으로 신청을 하고 그 그다음- 기회가 한번 1학년 2학기에 네. 이중 전공을 신청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중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의 기회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변경을 기회가 했잖아요. 그럼 네. 두 번을 한 거죠? 네, 그럴 그러면 경우 재학 연한 내에서 두 번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맥시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중 전공을 신청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학술 설계 융합 전공도 이중 전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되는 거라서 불가능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글로벌 캠퍼스에서 학사 설계 융합 전공 할 때 학종지에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케이스는 부전공을 했다가 이중전공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학종지에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종합 지원 네네, 지원센터. 전화로. 네네네, 학종지에다가 전화로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게 1학년 2학기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5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저도 소수학과 전공인데 그게 잘 안 맞을 경우에 보통 이제 이중 전공을 통해서 많이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일중 전공이 안 맞을 때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총 학점을 채워야 되니까 그걸 혹시 보완할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이중 전공이 안 맞을 때 일중 전공이 안 맞을 때 이제 1전공이 안 맞을 때요. 네. 근데 1전공은 안 맞더라도 채워야 되는 학점이 있잖아. 졸업하려면 졸업 이수학점까지는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거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봤어요. 저 1전공이랑. 그걸 그러면 이제 만약 네. 융합 전공이 된다면 이거랑 시너지를 맞추는 것도 고민. 근데 1전공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1전공은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원래 전공은 선택해서 졸업은 해야 하니까 그렇게 냅두고 융합 전공으로 맞는 관심사로 가는 방향으로 졸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전공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졸업을 해야 하니까 학점은 채워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2학기 이상 해야지 이중전공 등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제가 편입생이라 3학년인데 지금 1학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이번 2학기 때 등록할 수 있을지. 지금 1학기 했고 한 학기가 더 아직 안 돼, 2학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편입생이랑 기존 재학생이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거든요. 나중에 따로 끝나고 오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네. 저도 1전공이 좀 아직 1학년이지만 네.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약간 저랑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걸 깨닫는 중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융합 전공을 해서 그걸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전과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바꿔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아직 1전공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중간고사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기에는 아직 탐색을 덜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네, 약간- 고민을 하고 하지만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비는 해야 되니까 이중 전공이 뭐가 있는지 내가 관련되어 있는 이중 전공 갈 수 있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일단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들이 쭉 있잖아요. 그 전공들이 전부 이중 전공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고 융합 전공도 보고 그래도 없으면 지금 우리가 했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가장 좋은 건 사실 1전공과 시너지가 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안타 하더라도 1전공은 1전공대로 가고 투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중간고사밖에 안 지났는데. 네. 질문 또 있어요? 네. 처음 질문하세요. 그 발표해주신 분들은 다 다른 이중 전공을 하시다가 이걸 하시게 된 분들이시잖아요. 이중전공 하다가 네. 있고 아니죠. 부전공을 하다가. 그래서 고학년일 때 하셨게 됐는데 전 지금 1학년인데 만약에 이거를 1학년 2학기 때 신청을 하다가 융합 전공을 하다가 안 맞으면 다시 이중전공 할 수 있어요. 할수 기회가 있는?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한 번 주어지고 네. 그리고 나서 바꿀 수 있는 기회. 근데 1학년 2학기 때 안 고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는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랑 그 이후에 한 번 더. 그 이유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근데 재학 연한 내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졸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그 초급, 중급, 고급 과목을 적절히 섞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급 과목을 몇 과목 들어야 되는지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최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초, 중, 고가 적절하게 우리 보통 학교에서 짜는 커리큘럼처럼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 4학년 과목이 이분하게 나눠져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초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쉽게 졸업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하게 나눠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원래 이중전공 과목을 1, 2학년 수업을 한 15학점 정도 수강한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3, 4학년 수업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들어도 설계 융합 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전공 그 지금 하는 이중전공이랑 다른 전공을 섞을 거죠? 네네. 네, 섞었을 때 초, 중, 고가 초, 중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고급에 관련된 것들을 더 섞어서 초, 중, 고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한 9학점 요 정도만 네네네, 들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 질문 하나만 받고요. 이제 다들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제 현장 실습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그게 현장 실습 같은 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외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가 이제 제한된 학기가 아까 총 2학기라고 본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맞나요? 혹시 교환 학생하고 해외 뭐 현장 교류 아니면 뭐 현장 교류가 총 해서 2학기까지가 네, 2학기 안에 그걸 다 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게 네네. 그러면 세 학기 그러니까 2학기 넘어서는 이제 그거는 뭐 계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뭐 계절 학기나 뭐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제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024 상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소개와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명회를 바탕으로 많은 학생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명회 입장 시 참가 확인증 발급을 받은 학생들은 나갈 때 입구에서 직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